이란 전쟁을 단기로 보시나요? 장기로 보시나요? 국제유가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제 폭등을 하고 있긴 한데 한국 석유로 못 산 매수 측이 이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극동류가 매수 기회를 주니까 삽시다. 극동류가 매수 기회를 준 거 땡큐. 왜 바로 상한가 안 갑니까? 거래량을 늘려야 되니까요. 지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콘크리트를 쌓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거래량 1000만 주 정도가 나와야 될 겁니다. 오늘도 수익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 수익연구소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3월 3일 화요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폭격 사태 이후로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우려를 낳은 상황이었는데 시장이 반등하면서 이 전쟁이 단기 악재로 끝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함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이 과연 단기로 끝날까? 이걸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이 전쟁이 과연 단기로 끝날까? 아니면 장기로 갈까? 여기에 따라서 국제금융은 반응을 할 겁니다. 단기로 끝날 것이냐, 장기로 갈 것이냐. 이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과거의 이라크 전쟁과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게 장기전으로 펼쳐질 때를 제일 우려하죠. 우리는 국제 원유를 수입하는 거지 우리 가공만 하지 이거를 수출하지 않죠. 우리는 정말 국제 원유에 좌우되는 나라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미국이 염두하지 않고 이 전쟁을 벌였을까? 단기전이냐 장기전이냐 거기에 따라 달라질 텐데 삼성전자 현재 흐름은 5일선을 계속 지키고 왔단 말이죠. 2주간. 그런데 오늘 5일선 이탈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NXT에서 활발하게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5일선을 이탈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는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반도체를 수출하는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 같은 수출국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반면 이제 국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어제 제가 쇼츠로 올렸던 종목들 가운데 해운주는 국제 운임이 해상 운임이 올라가면서 수혜를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길게 가면 갈수록 수익성은 떨어질 겁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이 5일선을 깨우고자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야 되고요. 다우지수가 하락을 했다가 약간 반등했어요. 물론 종가는 0.15% 하락을 했고 S&P 500은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0.04%. 그 나스닥은 금요일 밤 하락을 했고 그리고 월요일 밤은 상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가가 마이너스 1.53%에서 출발했다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결과적으로는 상승을 했습니다. 금요일은 1.2% 하락이 했고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증시가 그래도 바닥을 지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게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매도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매도 일관하면서 지수를 버티게 해줬어요. 금융투자로 하여금 계속 사게 만들었다는 거죠. 만약에 외국인이 진짜 하방으로 끌려고 한다 그러면 뭔가 다른 작전을 폈을 텐데 지수를 지켜내면서 외국인은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삼성전자에 몰리게끔 유도를 해줬어요. 지난 한 달간 개인이 산 거를 보세요. 무려 829조를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한 달 동안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여기서 800조를 샀어요. 개인의 평단이 7만원, 18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요. 여기죠. 2월에 장대 양봉을 세웠어요. 3월에도 장대 양봉을 세워야죠. 근데 시초가가 2월의 종가보다 좀 낮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예측해 본다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꿔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런 모양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모양을 가지면 여기서 상승으로 전개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에 삼성전자 월봉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월봉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월봉 상황에서 이게 월봉이거든요. 월봉에서 과열권에 왔을 때 과열권이 6에서 8개월 정도 지속됐을 때 여지없이 하락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특히 보조지표가 과열권이 6에서 8개월 정도 지속됐을 때 하락으로 전개된다. 삼성전자도 물론 수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 어디까지나 전망입니다. 전망치인데
국제 환경이 달라지면 영업이익이 바꿔질 수밖에 없죠. 현재의 글로벌 환경을 전제로 미래를 전망한 겁니다. 영업이익을. 그런데 이처럼 해협이 봉쇄되고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추정하는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시초가에 들어가야 될 종목을 바로 지금 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현재 주가들이 에너지 쪽이 다 오르고 있죠. 대명에너지나 일진하이솔루스, 일진하이솔루스 수소탱크인데 일진하이솔루스를 잡았었어요. 일진하이솔루스를 원래 시초가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잡았었는데 여기서 다시 급등했어요. 19,000원대 살려고 했으나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급등하면서 제가 목표로 한 자리에 지금 NXT 시장에서 왔어요. 저는 여기를 목표로 삼았어요. 22,000원대를. 근데 왔기 때문에 일진하이솔루스를 못 드리는 거예요. 수소탱크를 만드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가스나 또 방산 정보들이 다 오른단 말이에요. 서울가스, 한화시스템. 그리고 펜오션도 볼게요. 펜오션은 시간외에서 이렇게 쌓이고 있죠.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펜오션 해운주고요. 그리고 펜오션의 대주주가 하림지주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매수했던 종목이고요. 하림지주는 오늘 소폭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림지주는 3차 상법 개정안 수혜와 더불어서 펜오션의 대주주라는 측면, 이런 부분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석유도 우리가 매수했었죠. 한국석유도 갭상승에서 스타트할 것처럼 보이고요. 시간에서 물량이 쌓이고 있죠. 한국석유 마찬가지로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8만 주로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월봉을 보는 겁니다. 월봉에서 KH바텍을 제가 목표가 여기로 잡아드렸죠. 월봉에서 평평한 자리, 여기가 아주 강력한 저항 자리거든요. KH바텍, 그래서 저기를 목표로 대응했던 거고, 한미사이언스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사이언스도 월봉에서 이 평평한 자리를 목표 삼았던 거예요. 거기를 맞고 빠지는 겁니다. 월봉의 그 저항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HMM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HMM, 해운과 관련된 종목. HMM도 염두를 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시초가가 바로 클라우드 상단, 월봉의 클라우드 상단부터 스타트한 거예요. 그러면서 밀리죠. HMM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바로 목표한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저항이 강한 겁니다. 대한유화 보세요. 대한유화도 월봉의 클라우드 상단에 딱 부딪혔죠. 다 NX 시장에서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관련된 거, 유가 관련된 종목을 쉽사리 못 들어가는 겁니다. NXT에서 이미 저항대를 갔다 와 버렸어요.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잖아요. 매수하려고 했던 일진하이솔루스나 대한유화가 NXT에서 이미 목표한 자리를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다. 근데 저는 지금 한국석유, 흥구석유를 받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극동유화입니다. 극동유화를 보고 있어요. 극동유화도 시간이 좀 쌓이고 있습니다. 51,000주. 근데 극동유화를 안전하게 보는 것은 월봉 상황에서 목표와는 좀 거리가 멀고요. 일봉 상황에서 이제 조정을 보이다가 이제 상승으로 터날 수 있는 상황인데 다른 종목보다 상당히 좀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극동유화가 200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데 시가총액이 1,20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극동유화는 에너지 관련 종목인데 산업 폐기물 소각 처리업으로 시작을 했고 산업용 윤활유, 화장품도 고급 특수유와 난방 및 산업용 LPG, 석유류 판매, 그리고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안정적 매출 확보, 수익 실현을 추구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뭘 하냐면 바이오 디젤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동유화를 보는 겁니다. 극동유화도 11% 급등하면서 시초는 VI 걸리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극동유화를 매수하려고 하는 것은 흥구석유를 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 샀던 흥구석유가 좋은 수익을 줬고 상한가 육박하고에서 출발하죠. 흥구석유 아주 강하죠. 흥구석유 그리고 한국석유 다 우리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흥구석유, 한국석유 다 우리가 매수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다시 상한가 부근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약하게 시작하려고 하는 극동유화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VI 걸리고 시작을 하더라도 매수해볼까 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목요일 우리가 수익을 냈던 종목들 기억하시죠? 그 종목들은 단기에 다 수익을 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신 걸로 믿고요. 자, 오늘은 에너지 종목인 극동유화를 한번 초과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분할 매수를 생각하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극동유화 4,000원대 출발하려고 하네요. 4,000원대 출발하려고 하는데 시초가에 일단 매수를 하고 조정 줄 때 2차 매수 타점까지 잡고 대응할 겁니다. 조정을 보일 때 2차 매수까지. 2월 27일 초과면 에임드 바이오 우리가 수익을 냈고요. 오늘 3월 3일이죠. 3월 3일은 극동유화를 살 겁니다. 시초에서 좀 밀리더라도 매수를 염두하면서 대응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란 전쟁을 단기로 보시나요? 장기로 보시나요? 한번 적어보실래요? 이란 전쟁이 단기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전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단기로 갈 것 같아요? 장기로 갈 것 같으세요?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어떤 섹터에 집중해야 되는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펜오션을 매수하려고 했으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봉에 저항대 갔다 온 종목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더 보이긴 보이지만 이 저항자리에 온 종목들은 수익을 내는데 제한이 있다. HMM,
페노션, 대한유화 다 목표로 삼았던 종목입니다. 대한유화 여기 보이시죠? 목표한 자리에 와버리면 목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단기로 많이 보시는데요. 단기로 보시는 이유가 있죠. 국제유가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제 폭등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내용도 나와요. 이란 군사작전에 이건 이라크 아니다. 끝없는 전쟁은 아니야 라고 했어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란에서 전개 중인 군사작전은 명확하고 파괴적이며 결정적인 임무라 밝히면서 이것이 이라크와는 다르다. 이라크와 다르다 그러면서 약간 단기적으로 끝날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끝없는 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 말을 100% 믿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출구 전략을 세워주는 게 아닌가. 금융에 있어서 시그널을 준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견해인데 저는 단기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단기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민족성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란의 민족성을 봤을 때 그들은 결사항전입니다. 이라크나 우크라이나하고 좀 다르다. 우크라이나도 지금 장기전으로 왔는데 그것은 다르죠. 러시아가 그 대륙을 침공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건 이제 미사일 전쟁으로 드론 전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란이란 나라의 속성을 봤을 때 결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죠. 중동 전체에서 제국주의를 실현한 나라가 유일하게 이란이라는 겁니다. 이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저항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초가로 극동유화를 들어갈 겁니다. 계속 시초가가 높아지긴 하지만 극동유화를 시초가 매수할 겁니다. 극동유화에 매수하는 이유는 현재 에너지 원유 관련 종목이 다 오르는 상황이긴 한데 물려도 계속 극동유화 사겠다는 거예요. 1차로 사고 2차 매수가는 3,700원 전후에 살 거예요. 물려도 실적주의 물리자고 계속 말씀드리죠. 물려도 실적주의 물리자. 극동유화 1조 정도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은 200억, 300억이 나오는 회사예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얼마라고요? 1200억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초에 사서 물리더라도 2차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 반도체 양산을 또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걸 알고 있으면서 딱 이때 때리죠. 계속 호재성 뉴스를 내보내다가 오늘은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미 언급되었던 부분인데 오늘 내용을 보냅니다. 한국 싱가포르는 AI 동맹을 한다 그러면서 SMR 공공안전 전방위 협력. SMR 관련주도 오늘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900만 관객 돌파하는 왕사남, 천만 거지 눈앞. 자, 왕과 사는 남자와 관련된 종목도 있겠죠. 엔터테인먼트와 등등 쇼박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에너지가 상승을 주도할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 2% 하락에서 출발하려고 하죠. 근데 에너지나 방산 쪽, 에너지, 방산, 해운주도 다 뜨고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우리 극동유화를 살 겁니다. 극동유화를 시초가에 들어갈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매수했던 종목도 한국석유, 한국석유 상한가 출발이고요. 흥구석유요. 흥구석유도 상한가 출발하죠. 극동유화는 상한가는 아니에요. 만약에 한국석유와 흥구석유가 상한가에 출발하고 거기를 견조하게 지키면 극동유화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게 뜨더라도 매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시가총액 1200원 너무나 저평가예요. 제가 보는 적정평가는 2500억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250억대가 나오는 회사예요. 그래서 오늘 시초가 뜨더라도 매수하자. 매수의 기회를 준 게 오히려 고맙다라는 겁니다. 매수의 기회를 줘서 고맙다. 흥구석유 상한가 출발이에요. 극동유화 아직 상한가 출발 안 합니다. 한 18% 정도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2차 매수는 3,700원 전후. 이 자리를 꼭 기억하고 대응하세요. 자, 오늘 매수하는 종목 무엇입니까? 오늘 시초가는 극동유화를 살 겁니다. 시초가 극동유화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WTI 선물 브렌트유 다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거 단기로 저는 끝나지 않는다고 봐요. 단기가 아니라는 전제 보면서 물리더라도 극동유화를 사겠다. 극동유화를 사서 오늘 잘하면 상한가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잘하면 상한가 들어가면 조금 더 홀딩할 수도 있습니다. 극동유화는 지금 한국석유 우리가 샀던 종목이에요. 아시죠? 한국석유는 우리가 샀던 종목입니다. 시초가 상한가 출발하고 흥구석유도 샀던 종목이에요. 제 영상 보시면 알죠? 영상 제가 소개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못하겠죠? 극동유화 일단 VI 출발합니다. 자, VI 출발하고 VI 풀릴 거예요. 시장가에 사시면 돼요. 시장가 걸어 놓으시면 체결이 될 겁니다. 시초시장가에 사는 종목 극동유화입니다. 극동유화를 시초가에 매수를 합니다. 자, 극동유화 우리 시초가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VI 걸려서 딜레이 되면서 매수가 될 텐데 시초 상한가는 아니니까 20% 뜨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행입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사시기 바랍니다. 자, 흥구석유 상한가예요. 흥구석유. 자, 흥구석유 보유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자, 한국석유 역시 상한가예요. 자, 극동유화 매수 기회를 주니까 삽시다. 극동유화를 너무나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극동유화 사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는 이제 수익이 몇 %입니까? 도대체가 흥구석유 우리가 샀던 금액을 생각한다면 흥구석유 매수가도 굉장히 좋았죠.
아주 좋은 매수가에서 우리가 샀던 데가 여기였어요. 여기서 흥구석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상한가니까 상한가 시연한 자리가 이제 22,850원. 이제 전고점은 쉽게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흥구석유 매수하셨던 분 축하드리고요. 자, 펜오션 급등했습니다. 11% 급등. 급등 출발. 대주주인 하림지주는 빠지는데요. 하림지주 지금 매도 못하신 분 계실 거예요. 하림지주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하림지주도 상승을 하긴 할 겁니다. 걱정 마시고 하림지주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극동유와 이제 시초가에 매수를 해야 될 텐데 시초가에 사는 게 중요합니다. 사줘야 됩니다. 아직 상한가는 아니니까. 자, 사십시오. 자, 매수 4,500원입니다. 4,500원이에요. 자, 매수하신 분들 매수가 적어보세요. 시초가 4,500원. 자, 상한가를 기대하면서 일단 매수했습니다. 4,500원. 시초가 4,500원. 자, 매수하신 분 매수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극동유와 지금도 매수 기회입니다. 극동유와 매수 기회를 주고 있어요. 4,500원 매수하신 분 매수가 적어보세요. 시초가 4,500원에 잘 사셨네요. 4,500원. 네, 매수 잘 하셨네요. 자, 극동유와 매수 기회를 준 거 땡큐. 자, 극동유와 올라도 산답니다. 우리는 고수들은 오르는 종목도 삽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사서 더 수익을 내는 겁니다. 예, 계속 매수 관점으로 2차 매수 타점도 안내드렸어요. 자, 극동유와 매수 기회 줄 때 산다. 극동유와 4,500원에 샀습니다. 고점이라도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단기전으로 보지만 저는 단기전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장기전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유가 관련 종목들 긍정적으로 보는데, 자, 극동유와는 보세요. 이제 저항권 돌파했죠. 주봉에서 본다 그러면 갈 자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주봉과 월봉에서 갈 자리가 보이는 종목을 사겠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다면 내일 가야 될 자리도 보이긴 보입니다. 오늘 일단 상한가에 자리 잡을 것을 기대해 봅시다. 상한가 도달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4,500원 출발. 에너지 관련 종목, 그리고 에너지 해운, 그리고 방산 종목들만 지금 오르는 그런 흐름이죠.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흥구석유, 한국석유. 자, 흥하해운, GSE 다 에너지 종목이고요. 혹시 밀리면 2차 매수까지 바라보면서 대응합니다. 항상 분할 매수예요. 예측은 상한가로 보는데 하락을 한다면 3,700원 전후에서 2차 매수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월봉에서 가야 될 길이 있다. 그리고 그 위까지도 바라보이긴 하는데 극동유와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계속 매수 관점으로. 지금도 매수 기회를 주면 땡큐 하면서 사면 돼요. 땡큐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극동유와 너무나 저평가된 종목. 영업이익 250억 나오는 회사예요. 흥구석유 점상한가, 한국석유 점상한가. 자, 흥구석유, 한국석유 다 우리 샀던 종목입니다. 흥구석유 1월 26일에 샀어요. 1월 26일이면 여기네, 여기. 흥구석유 여기서 샀단 말이죠. 12,760원에 샀네요. 12,760원. 그리고 2배 갔네요. 21,150원까지 2배 갔어요. 거의 2배 갔고, 한국석유도 좋은 자리에 샀어요. 자, 극동유와 누르더라도 계속 사세요. 해노션은 제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봉 상황에서 저항대 왔기 때문에 그래요. NXT에서 저항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페노션 이 저항대 부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페노션은. 그리고 대한유화도 매수하려고 했으나 대한유화도 시초가에 이렇게 에서 치고 저항대에 도달하면서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 거고요. 자, 극동유와 좀 밀리더라도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면서 대응합니다. 2차 매수가는 3,700원 전후로 제가 안내를 드렸죠. 3,700원 전후. 너무 2차 매수가가 차이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버텨야 됩니다. 만약에 2차 매수까지 안 온다 그러면 1차 매수 물량만 홀딩할 거예요. 현재 유가 관련 종목들 가운데 상한가 시연하고 있는 한국석유를 보시고요. 한국석유 점상한가죠. 흥구석유 점상한가입니다. 이제 흥구석유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예요. 영업 손실이죠. 그래서 극동유화는 대접을 좀 제대로 받아야 되죠. 영업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50억대의 영업을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예요. 극동유화 조금 밀리더라도 괜찮다고 봅니다. 흥구석유로 못 산 매수측이 이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2차 매수는 1차 매수 비중만큼만 사시면 돼요. 비중은 동일하게 1차 100만원 샀으면 2차도 100만원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이제 하락 기조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에너지 쪽으로만 자금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전쟁을 장기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는 거예요. 장기전으로 본다. 미국에서 브리핑은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헤그세스 미국 전재부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라는 미국 전재부 장관이 이건 이라크가 아니다. 끝없는 것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끝날 것처럼 브리핑을 했지만 저는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란이라는 나라 쉽게 굴복을 못하죠.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은 드론, 미사일이죠. 거기서 전면전을 펼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희생자 나온 것 때문에 트럼프가 붕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전면전을 펼치기는 쉽지 않죠. 의회를 통과하기도 어렵다고 보고요. 자, 극동유화 계속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1차 매수, 현재 1차 매수 범위예요. 시초가 부근이니까 1차 매수
부근에서 일단 매수를 하고 1차 매수가에서 2차 매수는 3,700원 전후한 자리 바라보면서 대응합니다. 오늘 시장이 재미는 없을 거예요. 에너지주만 오르니까 에너지 쪽, 원유 쪽, 그리고 해운 쪽, 방산 쪽만 오르니까 시장이 그렇게 썩 재미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에너지 쪽을 잡고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당분간은. 전 단기전으로 끝난다고 절대 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단기전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오름세로 조금씩 바뀌고 있죠. 수축가 4,500원에 매수했습니다. 4,500원에 매수. 쉽게 안 빠지죠. 그죠? 급등력 보이시나요? 쉽게 안 빠진단 말이에요. 안 빠져요, 쉽게. 상한가 들어가는지 봅시다. 상한가에서 익절하셔도 돼요. 상한가에서 익절하셔도 단기적으로는 그냥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닥 1.6%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황원님 고맙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멋지고 감동이다. 아침부터 기분이 좋다라고 댓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댓글 보면 힘이 나죠. 지금까지 다 대부분 수익을 냈고요. 제가 손절가도 정해주니까 손절도 반드시 지키고 가세요. 앞으로는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는 손절도 지키고 가야 됩니다. 이제는 시장의 체질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을 이끌었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자, 극동유화 상한가에 도달하면 4,615원입니다. 4,615원입니다. 극동유화가 상한가 도달하는 자리가 4,615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서 상한가 도달하잖아요? 그럼 몇 번 깰 거예요. 만약에 이 흐름 속에서 상한가에 도달하면 또 무너졌다가 또 올렸다가 할 거예요. 근데 그걸 타셔도 돼요. 한번 일단 만약에 상한가 들어가면 거기서 익절을 하고 또 25% 상태로 빠지면 또 거기서 매수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극동유화를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 어떤 의미냐? 지금 원유 관련 종목 중에서 대장 성격을 갖고 있는 한국석유나 흥국석유가 매수의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한국석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매수했던 종목이에요. 제 영상을 돌려보시면 뒤에 보면 한국석유를 매수했던 영상이 분명히 있고요. 한국석유 매수 기회 안 주잖아요. 계속 점상한가죠? 흥국석유 역시 매수 기회를 주지 않아요. 흥국석유는 우리가 12,000원대 샀던 종목이에요. 12,000원대. 흥국석유는 이제 12,000원대 샀던 종목인데 렉이 걸려서 빨리빨리 이제 반응 안 하는데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흥국석유 점상한 거예요. 매수 기회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동유화를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하고자 하는 측이 한국석유나 또는 흥국석유를 못 사니까 극동유화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흥국석유 안 풀리죠? 상한가 안 풀린단 말이에요. 익절은 단타로 치고 갈 때 2% 이상이면 익절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봅니다 라고 하는 자리 있죠? 그런 자리를 보면 여러분들에게 판단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까지 봅니다 라고 하면 쭉 팔고 그 자리까지 와요. 제 방송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안 해요. 규정상 수치를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표시를 해드려요. 여기까지 올 겁니다. 그러면 10중 8구 그 자리에 오는 거 경험하셨죠?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어요. 자, NBR 모션 오늘 또 오르죠? NBR 모션 오늘 또 오릅니다. 자, NBR 모션이 25,750원이에요. 25,750원. 자, NBR 모션은 이제 33%인데, NBR 모션 33% 수익인데, 이제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NBR 모션 33%.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낼까요? 코스닥 2.2% 하락하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급락을 하는데 NBR 모션 33% 수익이잖아요. 기가 막히죠. 자, NBR 모션 박수 좀 쳐주세요. NBR 모션 33% 수익입니다. 2월 26일에 추천했던 종목이죠. NBR 모션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33% 수익입니다. 33%. 2월 26일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NBR 모션 2월 26일 추천했던 종목. NBR 19,500원에서 19,350원이죠. 19,350원에 들어갔던 종목인데 25,750원이니까 무려 33% 수익이죠. 단기 수익을 짧게 내기도 하지만 저는 목표가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표시를 해드려요. 목표하는 자리를. 극동유화 목표하는 자리 1차 목표 타점이 오늘 상한가 타점이에요. 오늘 상한가에 오면 1차 대응하셔도 괜찮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상한가를 오후장까지 도달하게 되면 내일까지 보셔도 돼요. 자, 적어 드릴게요. 대응에 대해서 안내 드린 거예요. 1차 상한가 익절, 2차 상한가 오후장 상한가 내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1차 상한가 또다시 익절하고 2차 오후장 상한가면 내일까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금요일 매수했던 종목은 뭐예요? 보시는 종목이 2월 27일 매수했던 종목이에요. 66,800원까지 올랐어요. 자, 에임드바이오라는 종목 19% 수익입니다. 19%. 자, 에임드바이오 또 박수 쳐주세요. 에임드바이오도 급등 수익입니다. 19%.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목 발굴 기가 막히죠?
이런 하락장인데 하락장으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에임드바이오 19% 수익이에요. 자, 에임드바이오도 박수 쳐주세요. 에임드바이오도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2월 27일 추천했던 에임드바이오 56,100원에 들어가서 66,800원까지 19%입니다. 자, 에임드바이오 합니다. 에임드바이오 대단하죠. 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떤 종목이죠? 자, 제가 대응 방법 적어드렸습니다. 대응 방법 그대로 적어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대응 방법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타이핑을 하셔야 대응 방법이 익숙해지겠죠. 자, 대응 방법 안내드렸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렇게 적어보세요. 각자가. 자, 종목 발굴이 궁금하시죠? 어떻게 종목 발굴하는지 종목 발굴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종목 발굴법 배우고 싶으신가요? 네, 대응 방법 잘 적어주시네요. 종목 발굴법은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유튜브 상에서 안내드리긴 좀 어렵고, 그리고 저를 만나보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이 종목 발굴법 배우고 싶으시면 만남 신청하세요. 만남 신청이라고 적어보세요. 만남 신청 적으시는 분이 몇 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을 좀 오래 하고 있는데 정말 종목 발굴법을 원하신다. 이거 종목 발굴법을 알아야 여러분들께서 생존할 수 있죠. 남이 떠다 주는 것만 먹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배우셔야 되죠. 만남 신청이라고 적어보세요.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극동유화가 다시 올라오죠. 극동유화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25% 도달했어요. 이제 여기서 슈팅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간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현재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 다 들어오죠.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한국암코르 유전, 한국석유, 흥하흉, GSE 이렇게 에너지 쪽 상한가가 다 들어오죠. 그리고 코스닥은 2.3% 빠져요. 이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오늘 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3%대 하락을 하잖아요. 3%대 하락을 하면 에너지 쪽으로 더 확 쏠릴 거예요. 현재 2.3%대 하락이죠. 여기서 이제 에너지 쪽으로 더 몰릴 거란 말입니다.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할수록 에너지 쪽으로 더 몰린다. 양지수 모두 2.3%대 그 하락이거든요. 코스피 2.3, 코스닥도 2.3%대 하락이에요. 지수가 더 하락하면 3%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쪽으로 확 몰린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국동유화가 23에서 25%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순간적으로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극동유화가 15에서 20% 사이에서 움직였다. 그러면 상한가는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24%, 25% 선에서 머물고 있어요. 왜 바로 상한가 안 갑니까? 거래량을 늘려야 되니까요. 지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차트상에서는 갭상승에서 올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갭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리를. 여기서 지지를 견고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콘크리트를 쌓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거래량 1000만 주 정도가 나와야 될 겁니다. 1000만 주. 현재 300만 주거든. 360만 주. 거래량 1000만 주 정도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 시연하면 다음날 더 오르기가 쉽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거래를 계속 활발하게 거래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자, 시초가가 4,500원 스타트했고 크게 밀리지 않은 상황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시고 상한가 시연하면 1차 익절 하셔도 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1차 익절 하셔도 오전 내에 상한가 가면 한번 익절을 하세요. 그리고 또 빼면 25% 선에서 2차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매수하시고 다시 상한가 가면 홀딩 이런 전략을 하면 2번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응 방법 다 알려드렸으니까 대응 방법대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생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